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학입니다. 그래서 제 10장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은 아토믹 텀 심볼하고 스펙트라, 아토믹 스펙트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초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텀 심볼 자체는요,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냐, 아토믹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그 심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 일반화해서 좀 다뤄왔기 때문에 그냥 그냥 좀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그거다 말씀 안 드리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써지네요.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Li 3다 그러면 엘렉트론 3개 있죠. 그래서 1s에 2개, 뭐 2s에 하나는 이제 보통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쓰겠죠. 뭐 이거 가로는 안 쓰고 그냥 1s2, 2s 이렇게 일은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적에 1s 궤도가 있고 2s 궤도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업다운으로 하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상당한 오개념인데 제가 그냥 감히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개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비탈이 있어서 거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이 세 개의 전자가 있는데 세 개의 전자가 각각의 전자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를 우리가 말하자면 psi 1s라고 하는 스페셜 오비탈과 뭐 알파라고 하는 스핀을 가진 스핀 오비탈을 합쳐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 두 번째 전자는 이런 오비탈과 베타 스핀을 가는 오비탈로 두 번째 전자를 표현을 하자. 세 번째 전자는 2s와 뭐 알파가 더 좋겠죠. 여기서는 이런 전자로 표현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자를 이러한 오비탈로 나타낼 때 그 오비탈 프로덕트로서 멀티 엘렉트론, 즉 세 개의 전자를 가진 이러한 리튬의 오비탈을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 프로덕트로서 전체 웨이브 펑션을 나타낸다 하는 말이 보통 우리가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말하고, 그걸 이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기 리튬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상태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래, 이렇게 표현할래, 뭐 어느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스테이트 노테이션으로 나타내자 하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토믹 텀 심볼, 아톰에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컨피규레이션의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심볼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컨피규레이션이라도 에너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때 그 다른 상태를 좀 세분화해서 이것은 어떤 에너지를 갖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전에 그것을 하려면 조금 밑작업을 해야 돼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톰마다 아톰마다 잠깐 이거 끄겠습니다. 아톰의 엘렉트론마다 앵귤러 모멘텀이 있죠.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전자들이 있으니까 스핀 모멘텀이 있겠죠. 이 모멘텀들이 다 컨트리뷰트를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토탈 에너지 하밀토니안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밀토니안의 퀀텀 넘버로서 스테이트를 지정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움직이는 것은 좌표가 있다. 좌표는 있죠. XYZ 또는 Rθ 파이 그리고 스핀 좌표까지 4개의 좌표가 있었고 4개에 대해서 각각의 퀀텀 넘버가 있었습니다. 그 퀀텀 넘버의 세트가 상태를 지정했어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 우리가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에 대한 퀀텀 넘버로서 상태를 지정했죠. 그래서 psi 1s 업이다 다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상태를 지정했는데 이걸 얘기하면 1, 0, 0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태를 지정할 때에 하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다른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그것도 이것의 이 오비탈을 그대로 웨이브 펑션으로, 그러니까 아이겐 펑션으로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앵귤러 모멘텀 값이나 스핀 앵귤러 모멘텀 값이나 아tom에 외부에서 뭐 어떤 에너지가 가해진다든지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컨서브드 되는, 보존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컨스탄트 오브 모션,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하밀토니안하고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커뮤트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웨이브 펑션을, 같은 아이겐 펑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쉐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H에 대한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이런 그 퀀텀 넘버로서 상태가 지정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세분화시킬 수 있다면, 하게 된다면 뭐 L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S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 퀀텀 넘버별로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매니 엘렉트론 아톰이 되게 되면, 뭐 싱글 엘렉트론은 그 스테이트가 아까처럼 한 오비탈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여러 오비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각각의 전자마다 이 상태들을 퀀텀 넘버를 다 스페시파이하면 물론 그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아까 예를 든 리튬만 하더라도 벌써 퀀텀 넘버 12개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L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S 오퍼레이터에 대한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 것을 하나의 상태로 나타내고, 그걸로써 토탈 하밀토니안에 대한 상태를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서브되고 즉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고, 그리고 하이드로전이에요.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커뮤트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굿 퀀텀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굿 퀀텀 넘버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토탈 앵귤러 모멘텀, 토탈 스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들이 이 굿 퀀텀 넘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 식이요, 웨이브 펑션, 이거는 이제 멀티 엘렉트로닉 웨이브 펑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비탈 프로덕트로 이제 작성을 한, 그랬을 때 이게 LL 플러스 1 H의 스퀘어, LG는 전체 토탈 마그네틱 모멘텀 퀀텀 넘버에 대해서 H바, 이런 식으로 되죠. 매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퀀텀 포스트레이트 6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SS 플러스 1 H바 스퀘어, SG는 MS H바,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그럼 L이라든지 S라든지 LG라든지 MSG라든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각각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의 합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역시 G 컴포넌트는 각각 엘렉트론들의 앵귤러 모멘텀 G 컴포넌트의 합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토탈 마그네틱 모멘텀 퀀텀 넘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뭐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할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은 만약에 두 개의 엘렉트론일 경우에, 아니면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N개가 되면 이게 인덱스가 있을 테니까 L 플러스 L1 플러스 L2, 그리고 L1 마이너스 L1 절대치까지 하나씩 빼가면서 이것들이 가능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L 값이 정해지면 ML 값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가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L 값이 있으면 ML 값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0을 통해서 모든 값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S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 각각의 각각의 스핀 퀀텀 넘버의 썸으로서 주어지고, 마찬가지 SG의 썸으로서 토탈 스핀 퀀텀 넘버 G 컴포넌트가 정해지고, MS 값은 여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S에서 플러스 S까지 하게 됩니다. 투 엘렉트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탈 이렇게 됐고, 그러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이거는 스핀하고 그냥 레귤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썸으로
되는 건데, 즉 J는 L 플러스 S로 됩니다. 그럼 컴포넌트도 LG 플러스 SG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썸룰은 뭐냐면 L 플러스 S 되고, 이건 그냥 숫자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빼서 L-S 절대치까지 줄고, 이거는 MJ는 ML 플러스 MJ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마이너스 J에서 플러스 J까지 0을 통해서 모든 정수를 포함을 하게, 정수가 일씩 넘어가서 그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2분의 1이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톰에 대한 이제 벡터 모델을 생각하는데, 뭐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면 각각의 앵귤러 모멘텀의 썸이 되는 거죠. 벡터 썸이 되는 거죠. 예. 그럼 G 컴포넌트는 스케일러 썸이 되죠. 왜냐면 이것이 이만큼이고 이것은 이만큼이고 이것은 이만큼이니까 스케일러 썸이 되는 것이 LG 컴포넌트. 자, 이런 식으로 앵귤러 모멘텀 값들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그것이 합으로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결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이 세퍼레이트리, 각각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하고 세퍼레이트리 분리돼서 컨서브 될 경우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약간씩 커플링이 있거든요. 그 커플링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때 그걸 무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굿 컨텀 넘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 러셀 사운더스 커플링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잠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제 J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토탈 컨텀 넘버는 L 플러스 S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스핀 오비 커플링이, 그러니까 L하고 S하고 커플링이 비교적 무시할 수 있을 때입니다. 뭐보다 엘렉트론 레플존보다 상당히 적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아토믹 넘버가, 전자가 많아서 또 아토믹 넘버가 클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아토믹 넘버 40번을 보통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작을 때 라이트 아톰들에 대해서는 얘기죠. 그것들은 우리가 스핀 오비 커플링을 한다 이야기하고요. 또는 이것을 러셀 사운더스 커플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J 값은 굿 컨텀 넘버다 이거죠. 왜냐하면 L도 S도 다 굿 컨텀 넘버였으니까 그 썸도 굿 컨텀 넘버가 되겠죠. 당연히. 뭐 여기서 썸룰은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썸룰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L하고 S하고 separately conserve 될 때 이게 almost good quantum number다 하는 말씀 제가 조금 아까 드렸고, 그렇게 커플링하는 것을 러셀 사운더스 커플링, 그러니까 이 커플링이 스핀 오브 커플링이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L하고 LI하고 SI하고 컴바인해서 뭘 만들어? JI를 만들고, 이 JI의 썸으로서 전체 J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J 커플링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헤비 아톰들에 대해서 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우리는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거 주로 하기 때문에 라이트 아톰들을 다루니까 보통 러셀 사운더스 커플링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S도 결정을 했고 L도 결정을 했고 J도 결정을 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앵귤러 모멘텀 값을 가지고 컨피규레이션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심볼을 지정해서 이것이 어떤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 심볼의 타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S도 있고 L도 있고 J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을 일단 한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엘렉트로닉 스테이트예요. 엘렉트로닉 스테이트가 어떤 것인지, 어떤 아톰에 지금 아톰 하고 있으니까 아토믹 심볼이에요. 아톰의 텀 심볼이라고,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아토믹 텀 심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퀀텀 넘버 SJL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이게 다 숫자거든요. 그런데 숫자인데 L에 대해서는 0일 때 S, 1일 때 P, 2일 때 D, 3일 때 F. 그래서 많이 봤죠. SPDF, GH, I, J는 안 하고 KLM L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보통 H도 넘어간 적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여기까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PDF, GH 이렇게 L에 대해서는 이런 레터 심볼을 쓰고,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게 S가 이제 토탈 스핀이잖아요. 토탈 스핀에 대해서 ES 플러스 1은 뭡니까? 디제너러시, 멀티플리시티라고 얘기합니다. 스핀에 관해서는 스핀 멀티플리시티
싱글렛이냐, 더블렛이냐, 트리플렛이냐, 뭐 1, 2, 3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J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넘버들을 구해서 텀 심볼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어떤 텀 심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컨피그레이션이 NS2죠. 뭐 쉽게 얘기해서 G, 이거 1S2, 이런 컨피그레이션, 뭐 1S2라고 쓰나요? 예,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NS2 말고 또 2S2도 있겠죠. 2S2 같은 거는 베릴륨 이런 거 1S2, 2S2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최경만 따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드 쉘들은요, 사실 이것도 필드 쉘인데 필드 쉘들은 컨트리뷰트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컨트리뷰트라도 같은 컨트리뷰션을 한다고 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슈얼드 시어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슈얼드 시어럼, 독일어 같아요. 운슈얼드 시어럼. 그래서 S2, P6, D10, F14 이게 전부 다 쉘이 다 필드죠. 필드 쉘들은 1S0가 돼요. 그래서 왜 S0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약간 여기서 먼저 보시게 되면 이 NS2가 되면은 전자 두 개 있죠. 그럼 하나 스피는 플러스 2분의 1 같은 데 있는 거 그러니까 SS하고 S2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면 이건 뭐 1S, 2S 이렇게 한 엘렉트론씩 들어 있는 거고 이건 같은 어떤 1S든 2S든 상관없이 뭐 스핀 페어도 된 게 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S 값이 그러니까 이제 L 값이 죄송합니다. L 값이 0이죠. 전부 다 S 오비탈이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L 값은 이거 플러스 0 플러스 0 L이 0이고 S 값은 마찬가지로 이거 플러스 이거 해서 0이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ML 값은 뭐 0밖에 없으니까 0이죠. MS 값은 뭐 0밖에 없으니까 0이죠. 자 그렇게 해서 됐어요. 자 그러면 L 값이 0이고 S 값이 0이고 J 값은 L 플러스 S니까 0, L 마이너스 S가 0, 그러니까 0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S가 0이니까 S가 죄송합니다. L이 0이니까 여기서 하는 기호가 S가 되겠죠. 그렇죠? SPDF. 그 다음에 이거니까 ES 플러스 1은 1이죠. 그래서 여기 1이 올라가고 J 값이 0이니까 이렇게 심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1S0가 되죠. 이 스테이트거든요. 자, 이렇게 완전히 다 필드 쉘들은 다 이 텀 심볼이 1S0입니다. 그래서 운슈얼드 시어럼에서 얘기하는 것은 S2, P6, D10, F14 전부 다 1S0다. All field or closed shells have zero spin and orbital angular momentum. L equal 0고 S0다. 그러므로 그의 텀 심볼은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운슈얼드 시어럼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부터 이거 예제를 하나 해봤고 여기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홀 스테이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P6가 필드죠. 클로스드죠. 근데 P5를 보세요. P5는 뭐겠어요? 5개 있는 거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5개 다 따져야 돼. 그러나 이거는 P1하고 같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state of the whole은 state of the electron하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N state는 P6-N state 마찬가지로 P5는 6-5니까 1이죠. P1 스테이트하고 같다. 제가 거꾸로 썼네요. 이쪽에다 썼어요. 엘렉트론 컨피그레이션 P5는 뭐하고 같다? P1하고 같다. 뭐 P4는 P2하고 같겠죠. 뭐 P3는 사실은 그냥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근데 이 6개보다도 이 DN이 만약 D9 하라고 그러면 D1만 하면 돼요. 그 얘기가 상당히 되는 거죠.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잡다하게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몇 개나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줬을 때 P2라는 컨피그레이션을 줬을 때 여기에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류를 해서 아까처럼 분류를 해서 스테이트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별로 텀 심볼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엘렉트론이 N개 있어요. 그쵸? 이 P2니까 2개 있네요, 엘렉트론이. 그리고 이퀴블런트 스핀 오비탈이 몇 개 있느냐는 얘기인데 P2니까 P니까 원래 스페이셜 오비탈이 3개 있고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6개
두 개씩 6개의 그 스핀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여기서처럼 엘렉트론 숫자, 엘렉트론하고 그 스핀 오비탈, 그러니까 unoccupied죠. occupied, unoccupie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하게 되니까 6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15개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P2에. 예. 그거 잠깐 기억해요. 우리가 다음에 요거 할 테니까. 예. P2에 몇 개가 있다? 15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 개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뭐 따져볼 적에 이게 빠졌다. 이게 더 있네.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예, P2의 텀 심볼을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P2의 텀 심볼을 구하려니까 P2니까요. 어떻게 돼요? P2니까 같은 데 있는 건데, 예, 오비탈이 3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로 된 거는 뭐 스핀이 업돼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업이고 업이고 다운이고 이렇게 표시를 좀 상당히 굉장히 그 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스핀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 ms 값이 여기서 보면 ms 값이요. 하나는 2분의 1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2분의 1이 맥시멈 값이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돼요. 그러니까 맥스 값이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죠. 그래서 1, 0 아니죠. 저 맥스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ms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 0, 플러스 L이니까 1,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 값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업 됐을 때 1이고 업 다운 됐을 때 0이고, 근데 업 다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이 업 다운이 될 수 있고 다운 업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뭐 다운이 됐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세 가지 스핀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이거의 경우는 이게 1이잖아요. 그 앵글러 모멘텀 값이. 그럼 L 플러스 1이 2죠. 그래서 2가 됐으니까 이 값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맥스가 2니까 2, 1, ml 값은 L 값이 지금 2고 이건 S 값이 맥스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간다. 그때마다 상태가 1, 1일 때, 0, 1일 때, 또 하나는 0, 0일 때나 0, 1, 마이너스 1일 때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가 각각의 이 마이크로 ML 값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15개라고 했던 거 좀 한번 세보면, 여기서 다 가능한 걸 모두 썼는데 지금 이렇게 지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비탈 여기에 같은 스핀 두 개가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쪽이 1이라고 했을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P1, P0, P-1, P-2 했을 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같은 오비탈에 들어간 파울리 익스클루전 때문에 6개가 지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 되죠. 6, 7, 8, 9, 10, 11, 12, 13, 14, 15개.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여기 다 포함이 된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상태 값들을 일단 해봐야 되는데, 아까 L 값이 지금 L 값이 2일 때 있었고 L 값이 2일 때, 그러면 ML 값은 어떻게 되냐면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되죠. 그래서 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쵸?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5개가 바로 그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L 값이 1일 때는 L 값이 0일 때는까지 가요. 1 마이너스 1 이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ML 값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됐냐면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이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0에 해당하는 건 0밖에 없죠. 그거는 바로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S 값을 봐야 되는데 S는 지금 1인 경우가 합쳐서 제일 높은 게 1이잖아요. 그래서 1인 경우는 MS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가야 되는데, 그 0 플러스 마이너스 1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지금 이거 하나, 이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S값은 여기에 해당할 때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빼주고 남는 게 그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것이 L값이 2일 때가 하나 있고, L값이 1일 때가 있고, L값이 0일 때가 있는데, 여기 때는 S값은 0인 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쵸? MS값이 1이니까. S값이 1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값이 이건 0인 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J값은 L 플러스 S에서 2가 있고요. J값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S J는 어떻게 되나요? 둘이 가능하죠. J는 0이 되죠. 0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2가 됐을 경우에 이제 이 컨비네이션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하고 2 하나밖에 없고 2 빼기 이 차이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잖아요. 차이가 2-0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1 플러스 1이 2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1, 0, 3개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0 마이너스 0이 0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벌써 여기서 텀 심볼 하나 나오고 3개 나오고 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2니까 D, 이거는 P, 이거는 S 이렇게 나오고 0일 때는 2가 붙겠죠. 0 곱하기 아니죠. 1이 붙겠죠. 1이. 왜냐하면 2S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2S 플러스 1이니까 3이 붙겠고, 여기는 2S 플러스 1이니까 1이 붙겠죠. 자, 그리고 J값이 2니까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J값이 2, 1, 0에서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3개가 2, 1, 0, 3개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0밖에 없죠. 자, 그것들을 써놓은 게 여기 바로 이겁니다. D12, 그 다음에 1D2, 3P0, 3P1, 3P2, 1S0. 이렇게 읽는 게 편하겠네요. 저도 이거 어떻게 읽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상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P2 스테이트는요, 5개의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 에너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스플리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파인 스트럭처가 있는 겁니다. 아톰의 스펙트러상에서. 파인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냐 하는 질문이 이제 나와요. 그럼 어떤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일까요, 이것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아마 훈트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트룰이, 사실 우리가 훈트룰은 전자 배치가 될 때,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쓸 때 가급적이면 스핀 패러라는 게 많은 것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가르칠 때 일반화학에서. 그런데 그건 사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냐? 스핀 토탈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맥시멈인 게 제일 큰 것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그거죠. 그래서 largest value of S가 most stable하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가 작아질수록 이제 안정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S 밸류가 가장 큰 것이 most stable하다.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S가 증가하면 스테빌리티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S가 가장 하여간 요건 제가 약간 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largest value S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같으면, S가 다 같으면, S값이 다 같으면, 멀티플리시티, 그러니까 S는 어디서 나타나면 2S 플러스 1에서 나타나니까 이 값이 다 같으면 어떻게 되냐? 같으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을 때는, largest L 값이 most stable한 거다. 그러니까 S가 큰 게 우선이고,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S가 같을 때는 L이 큰 게 항상 다 큰 거를 따지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S도 같고 L도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반보다 적게 찬 거는 J 값이 작은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반보다 많이 큰 거는 J 값이 큰 게 우선입니다. 여기 보면 half field보다 less than half field는 less minimum J이고 more than half field는 maximum J.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게 우선이고 많으면 많은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그 보신 P2, C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P2거든요. P2는 어떤 게 아까 5개의 스테이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1D2, 3P0, 3P1, 3P2, 1S0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쪽 잠깐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 멀티플리시티가 제일 큰 게 맥시멈 게 이것 중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지금 3짜리는 이거 P 하나밖에 없으니까 P인데 막 D3도 있다면 D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여기 원이니까. 네. 이렇게 중에서는 그럼 어떤 거냐? PPP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3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less than half field죠. less than half field에서는 J 값이 제일 적은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된 겁니다. 위에 있는 거 베릴리움 이건데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냐. 요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이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텀이 나와요. 3S1하고 1S1. 그때 뭐가 어떤 거예요? 이게 당연히 왜 맥스가 이거니까. 그래서 3S1 스테이트가 베릴리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는 이게 그라운드 제일 에너지 낮은 스테이트다. 이렇게 뭐 익사이티드 그라운드다. 나는 어쨌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스테이트, 그 익사이트 스테이트 중에서 그렇게 이제 텀 심볼로 우리가 어떤 텀이 낮은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훈투룰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오비 커플링입니다. 이제까지는 스핀 오비 커플링을 이제 무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스핀 오비 커플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따로, 그리고 이제 앵귤러 모멘텀들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트를 결정하고 텀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핀 오비 커플링이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서 스핀 오비 커플링이 있어서 특히 이것이 언제 이것이 이제 에너지 텀에 더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레귤러 에너지 텀이고요. 뭐 제2의 그 엘렉트론이 있고 그들 사이에 IJ 인터랙션이 있고 하는 문제였는데 여기 스핀 각각의 그 엘렉트론마다 LS 커플링이 있는 거죠. LS 커플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엘렉트론마다 자기 오비탈하고 자기 스핀하고의 커플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J는 LS 플러스 L 플러스 S로 보통 정의가 돼요. 그럼 J는 L 플러스 S 플러스 S 닷 프로덕트가 되죠. 닷 프로덕트를 전개하면 LL, LS, SL, SS가 됩니다. 요거는 L 스퀘어, 요거는 S 스퀘어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2LS가 돼요. 이게 J 스퀘어가 됐어요. 그래서 2LS는 뭐가 됐습니까? J 스퀘어 마이너스 L 스퀘어 마이너스 S 스퀘어가 됐죠. 그리고 2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P 스테이트에 대해서 P2 스테이트, P 스테이트에 여기에 대해서 P 오비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뭐 C2 같은 아까 P2 했던 거 똑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L 값이 이 경우에 1이고, 그렇죠. L 값이 1이고, S 값은 V가 2가 됐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냥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1이 2가 되니까 S가 2분의 1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S 오비탈에서 P 오비탈로 전이가 될 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겠죠.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것이 관찰이 됩니다. 스플리팅 되는 그런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레벨 스플리팅을 결정하라. 뭐 due to 스핀 오브 커플링에 의해서 알칼리 아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그래서 엘렉트론이 익사이트 될 적에 그 넥스트 P로 익사이트 될 적에 스핀 오브 커플링을 결정하라. 그래서 스플리팅이 일어나는데 이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P 오비탈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S 오비탈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가 되기 때문에 스핀 오비 커플링에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라인 스펙트럼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거 얼마나 스플리트 되는지 그 스플리팅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이 P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자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 전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자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건데 L 값이 얼마로 가는 거냐면 0에서 1로 가죠. 그러니까 L이 1이고 S가 2분의 1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L 값이 1 집어넣고 S가 2분의 1 집어넣고 그 J 값은
이제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여기 3분의 2하고 2분의 3하고 2분의 1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J는 L 플러스 S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했는데 2분의 3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어디까지? 빼기에서 L-S가 L-S의 절대치까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J값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이게 2분의 3이 되고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그래서 2 플러스 4분의 3 하니까 4분의 1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그래서 JJ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1만큼의 스플리팅이 됩니다. 어떤 상수에 대해서. 이걸 스플리팅 컨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스플리팅 컨스탄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스펙트럼에서 보고 이 차이 나는 걸 하고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차이가 여기다가 3분의 2분의 3일 따고 2분의 1의 차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리팅이 3의 2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라인하고 여기서 가는 라인이 보통 이제 스펙트럼 상황에서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디스턴스가 3의 2가 되고, 이것을 3분의 1 해주면 바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소디움 D 라인에 대해서 바로 이 상황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핀 오비 커플링 인터랙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여기서도 이제 스핀 오비 커플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파인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라이만 시리즈는 N1이 1이고 N2가 이제 그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1분의 1제곱분의 1. 그러니까 1제곱분의 1 해서 1로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RH, 그 리드베르 컨스탄트 그냥 쓴 거고요. 이게 스핀 오비 커플링이 없으면 그냥 하나만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핀 오비 커플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프리퀀시가 이게 이제 1일 경우에, N이 1일 경우에 얼마냐면 RH만큼 떨어집니다. 무한대에서, N이 무한대에서 나오니까, 무한대에서 나오니까, 무한대 제곱분의 1은 0이죠. 0에서 이건 1분의 1까지 나오니까 1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간격이 RH만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2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2가 뭐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스플리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플리팅이 돼서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llowed transition은 일단 NP 스테이트에서 이제 이 셀렉션 룰을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NP 스테이트에서 1S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P에서 1S로 가는 겁니다. 이게 SS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PS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 전자 한 개씩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가지고, 아까 2S 1F, 2P 1F, 2P 3halves에서 2P 1F로 내려가는 이 두 가지 트랜지션이 있죠. 그래서 요거가 파인 스트럭처에서 원래 프리퀀시는 스핀 오비 커플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스플리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빼게 되면 아까 3의 2가 됐잖아요. 그 A에 대해서 3의 2가 됐을 겁니다.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3분의 1이 A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파인 스트럭처가 있다. 이게 한 라인이 아니다. 이 두 라인,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약간 서로 벌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믹 스펙트라하고 이제 셀렉션 룰을 공부를 하면 아까 이제 왜 저 P에서 S로 트랜지션이 되는지 이제 그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게 텀에서 텀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토믹 스펙트럴 보면 라인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또 라인의 간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텀에서 어떤 텀으로 간 거고, 또 어떤 텀이 어떻게 스플리팅이 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지션을 보게 되면은
엘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엘렉트릭 필드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습니다. 이 엘렉트릭 필드가 그 아톰의 엘렉트릭 다이폴하고 인터랙션해서 트랜지션이 엘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하는 거고, 또 마그네틱 필드하고 인터랙션해서 마그네틱 필드하고 원자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하고 인터랙션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엘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약 10만 배 정도, 그러니까 마그네틱 트랜지션은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작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톤이요. 포톤이 이것도 파티클이죠. 이것이 그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 퀀텀 넘버가 1이에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라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라이트로 폴라라이즈 할 수가 있고 레프트로 폴라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광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느냐 이렇게 돌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라이트 폴라라이즈드 레프트 서큘러 폴라라이즈를 m 이퀄 1, 그다음에 라이트 서큘러 폴라라이즈를 마이너스 1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빛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편광이 해서 레프트 폴라라이즈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들어왔어요.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그 트랜지션 벡터가 플러스로, 이거 1단위만큼 플러스로 옮겨가서 이럴 경우 이렇게 observe가 되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전자가 트랜지션 하면서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이 증가되는, 한 유니트 증가되는, 그러니까 여기 증가되죠. 저기가. 자, 그렇게 되고, 반대로 라이트 서큘러 폴라라이즈드 라이트가 observe가 되면 반대로 이게 들어왔는데 원래 이거였는데 트랜지션이 되면서 이 단위만큼 적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다.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톤 자체가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 그것이 업섭션 될 적에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셀렉션 룰입니다. 그 셀렉션 룰은 이제 allowed 트랜지션이 어떤 건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거 스펙트럼을 봐가지고 이건 allowed 아닌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처음엔 이렇게 익스페리멘탈하게 엠피리컬하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다이폴 모먼트를 오퍼레이터를 알고 웨이브 펑션을 아니까 이 다이폴 모먼트의 이제 트랜지션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걸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llowed 트랜지션은 이 다이폴 모먼트 벡터 캐럿이 있었어요. 를 계산해서 이게 0이 아닌 게 allowed고 이게 0이 되면 forbidden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0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F하고 J의 조건이 어떤 거냐를 봐서 그것을 우리가 셀렉션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룰은 L 앵귤러 모멘텀은 0이어야 돼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L이 0에서 0 가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셀렉션 룰이에요. 좀 복잡하죠, 얘기가. 그 델타 S는 0입니다. 즉 스피는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J는 역시 0에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0에서 0 가는 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건 forbidden이고 0에서 0 가려면 같은 1에서 1 가든지 2에서 2 가든지 이런 건 되고, 네,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레벨을 그려놓고 가능한 트랜지션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로티안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처음 생소한 말이지만 그로티안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 하이드로젤 아톰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트 심볼 없이 그냥 오비탈 심볼만 나타내도 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했는데, 이가 에리콜 제로 스테이트, 에리콜 A 스테이트, 에리콜 E 스테이트, 그래서 S, P, D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트랜지션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1S에 있었죠. 그래서 에리콜 제로 스테이트인데, 여기서 L 값이 플러스로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L 0to0 안 되니까. 그래서 1로 증가했고,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갔고 플러스 1로,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고, 여기서 뭐 다 올라갈 수는 있죠. 네, 다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이 무한대일 때 n이
아니 죄송합니다. n이 1일 때 상태가 이만큼 리드베르 콘스트만큼 빠진다는 거죠. 무한대에서. 그래서 이걸 0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되겠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각각 스테이트들이 1s, 2s, 3s, 4s, 5s, 2p, 3p, 4p, 5p, 3d, 4d, 5d. 이건 다 에너지 레벨 같습니다. 하이드로젠 아톰, 하이드로젠 라이그 아톰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전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전자 한 개이기 때문에 S 스테이트는 2분의 1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핀 스테이트는 하나밖에 없을 거고. 이게 S가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더블리션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로티안 다이아그램인데 헬리움 아톰을 했어요. 헬리움 아톰은 1s2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1s2니까 아무튼 그 1s 스테이트인데 여기서 싱글렛에서 올라가는 거. 만약에 이제 트리플렛이 만들어졌다면 트리플렛끼리 물론 여기서 어디선가 여기서 인터시스템 크로싱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넘어가게 되면 트리플렛끼리만 트랜지션하고 싱글렛끼리만. 왜냐하면 델타 S가 0이기 때문에 셀렉션 룰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렉션 룰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트랜지션이 됐고 다음에 L의 룰은 플러스 마이너스 L만 되죠. 여기서도 플러스 L 100개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L이 됐고 여기서도 플러스 L. 이렇게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L 또는 0인데 이건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J는 그리지 않았어요. J 값은 그리지 않고 헬륨에 대한 그 아토믹 스펙트라고 이게 실제로 관찰되는 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찰되는 라인들 가능한 라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관찰이 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디움 D 라인을 그렸어요. 소디움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소디움이니까 NA가 있었어요. 이게 1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S1이 되겠네요. 그렇죠? 2S, 예, 3S1. 안에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운시어드 시어럼에서 배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S가 있었는데 3S 있고 3P 있고 그 3S1이니까 이것은 2분의 S는 지금 2분의 1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2 더블릿일 것이고 다음에 L 값은 S니까 0이니까 L 값은 0이니까 당연히 S 스테이트일 것이고 그래서 S2가 됩니다. 그럼 J 값은 그 2분의 1 플러스 0이니까 2분의 1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J를 2분의 1 하나밖에 없잖아요. 표시했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S 2분의 1 상태.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2S 2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이걸 0으로 정의해 놓고서 이제 나머지를 쭉 보는 겁니다. 다음 보이는 스테이트가 뭘까요? 3S가 있었고 3P에 트랜지션이 하나 된 상태거든요. 여기도 스피는 그러니까 S 값은 2분의 1일 것이고 L 값은 이제 1입니다. 그래서 L 값이 1이니까 P 스테이트가 되고 마찬가지로 더블렛이고 당연히 이건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네. 플러스 1이 됐고 일단 여기서 플러스 1이 됐고 스핀이 똑같으니까 J 값은 어떻게 되나요? J 값은 그러니까 L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니까 2분의 1 두 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가 있었냐면 J 값이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그 S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트랜지션이 가능하죠. 왜? 0,0이 아니니까. 그리고 플러스 1 되니까도 가능하죠. 두 개가 다 가능한 트랜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3P 1half, 3P 3halfs가 되죠. 이게 이제 원래 P 스테이트인데 아까 스핀 오비 커플링에 의해서 이렇게 스플리팅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유사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17.1963 웨이브 넘버예요. 리시프로크 센티미니까. 그러니까 이거 3으로 나누니까 대충 얼마가 될까요? 5.7 정도 되나요? 예, 5.7 웨이브 넘버가 아까 소디움 D 라인의 이 상태의 스플리팅 콘스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 D 라인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해보면 아까 그 얘기인데 프리퀀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람다를 해주려면 람다는 이거
웨브 넘버에 리스프로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897.60스트럼, 5891.60스트럼, 5897.60스트럼. 좀 상당히 작게 차이가 나네요. 작게 차이가 나는데, 실험치로 바꾸려면 이건 좀 백큐머에 대해서 한 거고, 에어에 대한 그거를 고치려면 이걸 1.0002구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에어상에서 공기 중에서 관찰하니까 5895.9 옹스트럼하고 5889.9 옹스트럼 두 개가 관찰이 됩니다. 실제 소디움의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라인일까요? 이제 이 라인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3P까지 여기서 나오는 노란색 라인 두 개가 진하게 거의 같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소디움을 만약에 가지고 소금 같은 거 왜 불 꽂아서 탁 던져보면 노란색 팍 튀잖아요. 이제 그런 색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소디움 D 라인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토믹 스펙트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 10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